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는 중매인이 됐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당당히 꿈을 펼쳐나가는 완도의 최연소 중매인 강성일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업을 나갔던 고기잡이 배들이 속속 모여드는 완도항의 아침. 일찍부터 위판장이 시끌벅적합니다. 돌돔부터 참돔, 농어까지 싱싱한 활어들이 차곡차곡 자리를 채우면 중매인들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베테랑 중매인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한 청년. 바로 완도항의 최연소 중매인 강성일 씨. 오늘도 그는 물 좋은 녀석들을 점 찍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오늘 물량은 이제 보통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2차까지 이제 저희는 화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화로가 보통 3차 정도 이렇게 3번이 돌아가야 이제 좀 나온다고 싶은데 오늘은 1차 끝나고 2차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한 물량, 그리고 화로 말고도 서너가 이런 죽은 고기들이 지금 너무 없잖아요. 보시기에도 너무 없잖아요. 원래 죽은 고기들이 한 이 정도 여 끝에까지 깔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화로는 조금 있어도 서너는 이제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고 물 좋은 물건을 찾는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이 펼쳐집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빨라지는 손놀림. 미리 찜해놓은 생선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지요. 이게 눈치 작전도 굉장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경매라는 게 저희 중매인 26명이서 같이 한 고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라 이게 그 중매인 그날 컨디션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남들보다 다른 중매인들보다 더 비싸게 사서도 안 되고요. 많이 비싸게 사서도 안 되고 또 낮게 쓰면 또 떨어져 버리고요. 그럼 거래처들한테 물건을 못 해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려고 하는 게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치열한 신경전 끝에 최고가를 부른 중매인에게 낙찰되는 경매 방식. 입찰가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 되다 보니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실수 같은 것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이게 경매를 하다 보니까요. 젊은 나이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산 고기가 낙찰되면 내가 다른 중매인들보다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 거래처한테 좀 피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다른 중매인들에 비해 나이는 어리지만 이래봬도 경력 12년 차. 25세 중매인이 되겠다 마음먹은 건 30평생 이 길을 걸어온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매일 경매를 치르고 낙찰받은 물건들을 거래처에 보내기까지 어머니가 하실 땐 쉬워 보였던 일이 왜 이리 어렵기만 한지 매일 긴장 속에서 산다던 어머니의 넋두리는 괜한 말이 아니었지요. 오징어만 사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사주세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렸다가 뭐? 이 거칠고 투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기나긴 세월을 보내셨는지 이제 좀 편히 쉬셔도 될 텐데. 여전히 성희 씨의 부모님은 항구 주변에서 생선을 팔며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지요. 언니 오늘도 이제 끝났구만. 아이고 오늘 아주 고생했네. 이제 내일 시작하자 이제. 근데 오늘 새벽에 거기 놀러 안 놀라? 아까 피곤해서 오늘 못 갔네.
이제 생선 다루는 일은 거의 베테랑이시겠네요. 아, 그러지요. 예전에도 이렇게 중매 활동 하셨으면은 네. 그때 당시에는 여자분이 이렇게 중매 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남자분도 많이 있었지만 여자분은 지금같이 안 많았죠. 남자분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남자분들이 더 많았고 네. 그때는. 어때 예전에 뭐 남편분하고 네. 뭐 배도 타고 싶고 그렇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구조도 이제 또 한 3번 당하고 배에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한 3번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배 정리를 하고 중매권을 내게 됐죠. 직접 이렇게 배도 타셨었어요? 네, 여자로서는 최초로 우리 안도에서 최초로 배를 타게 됐어요. 신랑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때는 여자도 배에 못 올라오겠어요. 이제 작업에 지장이 있고 재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최초로 우리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안도서는 부부가 다닌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들만큼은 이 길을 걷지 않기를 원했다는 어머니. 반대를 이제 좀 했죠. 왜냐면 이 사업이라는 게 또 물건을 주다 보면은 저희가 또 펜펜 봐주고 이러다 보면은 거래처에다가 많은 돈을 뜯겠어요. 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생한 보람도 없고 그럴까봐 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저거 한다고 하면서는 이제 거래처에 애상도 안 주고 수금도 잘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성일 씨.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고기 산 거 이제 거래처 보내고 나서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제가 어머니도 거래처인데요. 이제 어머니 생산을 이제 건장하려고 아버지하고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선 건조 작업이 있는 날, 손질부터 넣는 작업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 올라간 도르래를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로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편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이 무거운 것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런 쪽으로는 기술자라서 아버님이 진짜 못 만드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도르래도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 차로 지금 이제 올리네요. 아버님께서 뭐 만드시는 걸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잘도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세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진짜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만 해도 생선 한 번 말리려면 무거운 상자를 옥상까지 옮기느라 고생이 참 많았다는데요.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개발한 이 특별 도르래 덕분에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고된 일도 훨씬 수월해졌지요. 이게 다 지난 세월 바닷일을 하며 터득한 삶의 지혜이자 흉내내거나 배워서는 알 수 없는 바닷사람들의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늘 배울 게 많은 아버지는 그에겐 멘토 같은 존재. 그러다 보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작업 시간은 개인 과외 시간이자 성일 씨에겐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랍니다. 옛날에는요, 이거 그 짱어 이거 잘못 넣는다고 아버지한테 욕도 먹고 그랬어요. 잘못 넣는다고요? 네, 이걸 쭉 펴가지고 일자로 넣어야 되는데 짱어 잘못 넣는다고 욕도 먹고.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지요. 아버지 근데 우리 새벽에 고기 씻을 거 있어? 어디가 있다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눈엔 아직도 성일 씨가 부족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초보 때 네. 아드님 처음 이렇게 고기 널고 하실 때 혼 많이 내셨다면서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일하는 게. 지금도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지금도 일하는 것은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세요? 거기 사는 것도 그러고, 네. 사놓은 것도 그러고, 일 처리한 것도 그러고, 네.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어. 아, 그래요? 걔도 저 일 잘해서 하겠지 그러고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지. 저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겠지만은 이제 다른 거래처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잘한다고 보는데 우리들한테 하는 거 이거 우리 고기 우리가 써야 할 고기 사고 그런 데 보면은 다 멀었어요. 그래요. 아직 아직도 그 엄마 아버지가 무슨 고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그 역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따 일리지 말할게라. 오면 입혀라고. 어린 시절엔 평생 고생만 하는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꿈꿨던 성일 씨. 이제 짠내 나는 위판장은 그의 가장 소중한 터전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한 2년 정도 그 다른 직장을 가졌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려서 했는지 몰라도 여기를 내려오기 싫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선을 만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비린내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그때 선택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배우고 그리고 이 중매인이란 일을 배우면서 아 이게 나한테 너무나 맞구나, 적성에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의욕이 있더만 다른 사람 같잖아. 좀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 그거를 하려고 하고 좀 진취적이죠. 뭘 막 그냥 하나를 대화를 해봐도 유심히 듣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는 친구죠. 바다 곁에서 30년 동안 중매인으로 살아온 어머니. 그 삶은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로지 젊음 하나로 뛰어든 도전. 완도의 최연소 중매인에서 최고의 중매인이 될 그날도 머지않은 것 같지요. 미리 찜해놓은 생선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지요. 이게 눈치 작전도 굉장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경매라는 게 저희 중매인 26명이서 같이 한 고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라 이게 그 중매인 그날 컨디션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남들보다 다른 중매인들보다 더 비싸게 사서도 안 되고요. 많이 비싸게 사서도 안 되고 또 낮게 쓰면 또 떨어져 버리고요. 그럼 거래처들한테 물건을 못 해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려고 하는 게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3번이 돌아가야 이제 좀 나온다고 싶은데 오늘은 1차 끝나고 2차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한 물량. 그리고 화로 말고도 서너가 이런 죽은 고기들이 지금 너무 없잖아요. 보시기에도 너무 없잖아요. 원래 죽은 고기들이 한 이 정도 여 끝에까지 깔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화로는 조금 있어도 서너는 이제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고 물 좋은 물건을 찾는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이 펼쳐집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빨라지는 손놀림. 치열한 신경전 끝에 최고가를 부른 중매인에게 낙찰되는 경매 방식. 입찰가가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안 되다 보니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실수 같은 것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이게 경매를 하다 보니까요. 젊은 나이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산 고기가 낙찰되면 내가 다른 중매인들보다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나? 거래처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다른 중매인들에 비해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는 중매인이 됐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당당히 꿈을 펼쳐나가는 완도의 최연소 중매인 강성일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업을 나갔던 고기잡이 배들이 속속 모여드는 완도항의 아침. 일찍부터 위판장이 시끌벅적합니다. 돌돔부터 참돔, 농어까지 싱싱한 활어들이 차곡차곡 자리를 채우면 중매인들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베테랑 중매인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한 청년. 바로 완도항의 최연소 중매인 강성일 씨. 오늘도 그는 물 좋은 녀석들을 점 찍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오늘 물량은 이제 보통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2차까지 이제 저희는 활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활어가 보통 3차 정도